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촬영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영상 준비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양배추 밥 짓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뽕잎밥, 울금밥, 그리고 산약밥 이런 여러 가지 밥 짓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양배추밥? 좀 생소하시죠? 양배추로 밥을 지으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실 텐데 이게 의외로 밥이 이렇게 쫀득쫀득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을 빼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속이 불편하신 분 모두가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밥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몇 달 사이에 좀 체중이 살짝 늘었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한 2, 3kg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볼까. 물론 여러 가지 저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밥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배추 밥을 하게 되면 이게 쌀량은 줄이고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어들고 이게 밥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살 빼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속이 살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모두에게 좋은 밥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양배추 밥 짓기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짓기를 하려면 우선 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쌀은 미리 제가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쌀은 1시간 정도 불리면 되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7분 도미 또는 쌀눈이 살아있는 배아미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이제 좀 살을 빼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미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죠. 현미는 불리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배아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불렸는데 쌀을 불리고 나서 물의 양이 중요해요. 양배추에도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을 많이 하면 밥이 너무 질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자, 보이시나요? 불린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이 그냥 살짝 덮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손등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물이 쌀만 살짝 덮었다 싶을 정도로 그 쌀 덮은 거에서 조금만 한 2, 3mm만 올라오게 한다. 이렇게 불 양을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린 쌀 준비를 했고요. 양배추 밥 짓기니까 이제 양배추를 넣어야 되겠죠? 자, 양배추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채 써는데 물론 양배추는 이렇게 칼로 채 썰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신기한 칼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양배추 채 써는 칼인데요. 너무 간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채치는 그 재미 때문에 양배추 밥을 한 번 더 해 먹고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한 주 내내 이렇게 점심때마다 양배추 밥을 먹었었는데요. 자,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히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거의 애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릇을 조금 넓은 걸로 하면 옆으로 튀지 않겠죠? 자, 이렇게 곱게 채 썰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써는 장면만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썰어진 것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곱게 채가 썰어졌어요. 양배추 밥짓기만큼 양배추를 넉넉히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얼마큼 넣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많이 넣는 거예요. 지금 쌀은 대략 4인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양배추는 이렇게 넉넉히 넣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넣어도 될 만큼 이렇게 넉넉히 넣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이게 넉넉히 넣긴 넣는데 그렇다고 양배추를 너무 꾹꾹 누르면 김이 잘 올라오지 못해서 밥이 이렇게 우위까지 좀 잘 안 익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넉넉하게 우리가 평소에 채소를 좀 많이 먹고 싶다 하면서도 실제로 밥과 반찬 위주로 먹을 때는 채소를 그렇게 넉넉히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배추를 넉넉히 넣으면 밥에 녹아 들어가면서 실제로 밥을 펐을 때에는 이렇게 별로
채소를 별도로 먹는 느낌 없이 그냥 밥에 녹아진 양배추밥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넉넉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넉넉히 얹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양배추밥 짓기 생각보다 쉽죠? 자, 양배추 밥을 짓는데 좀 더 건강에 좋은 밥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밥물을 황태 육수로 잡으면 더 좋으시겠죠? 오늘은 제가 그냥 생수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배추 밥 짓기만 하고 끝나기에는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제가 내친 김에 활력김밥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이 맛있게 되어가는 동안 이제 재료를 준비할 텐데요. 자, 밥이 어떤 모양으로 될지 좀 궁금하시죠? 자, 그 사이에 김밥 재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력김밥 준비를 할 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조미료라든지 감미료 이런 게 들어간 그런 원료는 배제하고 천연의 재료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맛있는 김밥을 쌀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자, 그 김밥, 활력김밥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당근을 준비하는데요. 당근은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활력김밥의 포인트는 들어가는 재료가 많지는 않은데 듬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3공기 정도, 3컵밖에 안 했지만 재료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당근을 채 썰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은 후라이팬에다 볶으면 되겠죠? 자, 당근을 직접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을 먼저 데우는데요. 저는 지금 기름을 이제 올리브유로 하려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 식용유들이 오메가3가 별로 들어있지 않고 오메가6 위주여서 그거보다는 이제 올리브유나 들기름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볶는데 써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튀김 요리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볶는 정도에서는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있는 그런 영양들이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볶을 때는 이렇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도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가정에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보겠습니다. 당근이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데요. 여기에다 간을 좀 할게요. 자, 죽염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넣고요. 시중에서 김밥들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생당근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당근을 삶아서 쓰기도 하고 또 익힌다 하더라도 살짝 익히기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푹 익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통보감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당근에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넣고 하시는 것이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생당근을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당근을 주스 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에는 생당근을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름을 약간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드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당근은 이렇게 볶아서 기름에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피가 많이 줄었죠? 이 정도로 해서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자, 김밥에 들어갈 두 번째 재료 계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선택할 때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은 무항생제 계란을 제가 사용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너무 유통기한이 오래된 걸 쓰지 않으려고 저는 이제 오늘 낳은 거를 바로 보내주는 그런 계란을 이제 공수해서 쓰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유통과정을 여러 날 거치다 보면 집에 사다 놓고서도 또 여러 날 두고 드셔야 되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1주, 2주 뭐 이렇게 한 달까지만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로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직접 보내주는 이런 곳에서 이제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무항생제 계란 중에서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초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해서 먹는 그곳에서 이제 초란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초란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제 계란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은 계란을 10개, 15개 이 정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초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계란 노른자가 유난히 이렇게 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처음에 그 키우는 과정 속에서 영양을 충분히 먹으면서 자란 그 닭이 낳은 알은 이렇게 계란 노른자가 색깔이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계란을 김밥 1인분당 계란을 몇 개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막연하신 분들이 있죠. 사실은 하다 보면 그냥 넉넉히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좀 남겠다 싶으면 더 많이 넣고 부족하겠다 싶으면 조금 덜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초란을 했지만 초란 말고 일반적인 계란을 했을 때 김밥 한 줄에 계란 하나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세요. 하나는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데 컨셉이 계란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란은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 반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 간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죽염을 이렇게 넣고요. 보통 이제 잔치국수라든지 이런 데 고명으로 올라가는 계란치단은 얇게 묻혀야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밥에 저희가 넉넉하게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막 아주 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치다니 그거 힘든 거 어떻게 붙여?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서지면 어때요?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또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 갖지 마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계란 지단을 하실 때에는 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궈지기를 좀 기다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얇게 붙이는 것이 이렇게 밑에 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얇게 붙여 볼게요. 계란 지단을 썰으실 때는 그냥 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접어놓고 썰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얇게, 물론 그냥 큼직하게 하나로 이렇게 썰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얇게 해서 좀 여러 개를 넣는 게 식감도 좋고 먹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채 썬 거하고 두께가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좀 얇게 채를 써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김밥에 들어갈 세 번째 재료입니다. 시금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시금치가 그냥 이렇게 머리까지 자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금치도 넉넉하게 나올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반 정도만 찢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해서 통으로 2개, 3개씩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끓는 물에 한 30초, 1분 정도 이렇게 데친 건데요. 자,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시금치를 찢지 않고 그대로 해볼게요. 데친 것을 이렇게 물을 꼭 짰고요. 여기에다 양념은 죽염만 하시면 돼요. 물론 뭐 들기름을 약간 넣기도 하는데
밥을 비빌 때 들기름을 넉넉하게 넣을 거라서 여기에다 죽염만 좀 넣어서 할게요. 이 밥에 죽염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각각의 그 재료들에 어느 정도 간이 돼 있어야 김밥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맨으로 넣는 것보다는 죽염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김밥 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양배추밥이 다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떠세요? 밑에 모양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양배추를 조금 드러내면 밑에 밥이 있고요. 이 밥이랑 이렇게 섞으면 되세요. 이렇게 밥이랑 이제 지금 밥 양이랑 양배추 양이 조금 많아서 지금 여기서 비비기가 좀 힘든데요. 자, 이것을 그릇을 옮겨서 한번 섞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밥을 덜었는데요. 딱 3컵밖에 안 했는데도 밥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는 남기고 일부만 덜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양배추하고 밥을 이렇게 섞으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김밥을 싸울 거니까 아예 여기다가 이제 들기름하고 죽염까지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공깃밥 이렇게 드실 때는 떠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세요? 뭐 양배추밥이 뭐 너무 거친 느낌도 들지 않고 막 무슨 채소의 어떤 비릿한 맛이 있어서 밥을 먹기 힘들다든지 그런 느낌 전혀 없으세요. 그냥 마음 푹 놓고 이렇게 양배추밥 해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김밥을 쌀 거니까 들기름을 넣을게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죽염을 또 넣습니다. 하고 자, 이제 양배추밥과 김밥에 들어갈 3가지 재료 다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직접 싸볼 텐데요. 자, 김을 준비할 때 다른 거는 뭐 어떤 김이 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그 염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산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무산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밥을 잘 안 싸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김이 약간 정사각형이 아니라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좀 짧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렇게 놓고 싸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싸다 보면 김밥이 이렇게 터지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방하려면 이렇게 이쪽 긴 쪽을 이렇게 세로로 놓고 이렇게 싸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말다 조금 실패를 해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김밥이 터질 염려가 좀 줄어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밥 양은 이제 밥을 많이 드셔도 되는 분들은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밥 양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밥은 조금 먹고 다른 이렇게 채소들을 넉넉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밥을 이렇게 얇게 조금만 펴시면 돼요. 굉장히 적게 넣죠? 그래서 밥은 이렇게 한 2숟가락이나 될까요? 한 2숟가락만 되게 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시금치 듬뿍. 사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시금치가 시자를 빼고 그냥 금치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비싸요. 그렇긴 한데 자, 오늘은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시금치를 지금 벌써 5개 정도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자, 당근도 듬뿍 이렇게 넣었고요. 오늘은 계란 지단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지단을 붙였는데 사실 저희 그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채소를 골고루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계란지단 부칠 때 여기에다 양배추도 다져 넣고 버섯가루도 넣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계란지단을 부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족들의 어떤 건강 상태에 맞게 또는 뭐 연령대에 맞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계란에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죽연간만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죠. 자, 이렇게 넉넉하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싸면 되냐면 이것을 이 처음을 여기 끝에다가 이 재료들이 있는 끝에 있죠. 거기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김밥 발이 꼭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걸 바로 썰면 또 이 김이 마지막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붙으라고 하나 이렇게 놔두고요. 한 줄만 이제 더 싸볼게요. 자, 이렇게 김이 납작하고 길죠? 자, 긴 쪽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놓고요. 밥은 이제 조금만 얹을게요. 이렇게. 실제로 밥을 이제 조금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양배추가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탄수화물 섭취는 굉장히 적은 그런 김밥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분들에게도 적당할 것 같고요.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나들이 갈 때에도 이렇게 김밥 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시금치를 넉넉하게 이번에도 5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장갑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자꾸 재료들이 붙어 다니네요. 저한테는. 하고 이 정도만 넣고 자, 이게 처음 시작 부분이 재료의 끝에 거기다 갖다 붙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3은 살짝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밀고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기다려서 이제 한번 썰어 볼게요. 어떤 단면이 어떤 모양이 될지 좀 궁금하시죠? 자,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활력김밥 완성하였습니다. 자,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왠지 힘이 날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자, 준비 과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양배추를 듬뿍 넣어서 양배추밥을 우선 지었고요. 그리고 계란 지단 붙였고 그리고 당근은 기름에다 조금 넉넉하게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익혔고요. 그리고 시금치 데쳐서 이제 죽염으로만 부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넣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넣어도 김밥이 안 터질까 싶을 정도로 또 넉넉하게 밥은 얇게 깔고 그 위에다 3가지 재료를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당근에 들어있는 뭐 베타카로틴 그리고 그 계란이나 김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이런 영양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 패턴에서 부족해지기 쉬웠던 그런 영양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김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활력김밥 싸가지고 이번 주말에 나들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